8월 17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8월 초의 급락이 다시 지금은 급반등으로 연결되고 있죠. 자,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무 일도 없었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불과 2주 사이에 경기 침체가 경기 연착륙으로 바뀌는 해프닝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증시가 급등락을 한 거죠. 자, 몇 가지 지표를 놓고 극단적인 해석을 통해서 증시를 급등락시키면서 혼란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미리 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운운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결국 또 급반등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반대로 경기 연착륙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증시의 등락이라는 것이 메이저가 원하는 등락을 만들고 여기에 호재와 악재가 꿰어 맞춰지는 이러한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재 보면요, 나스닥 지수, 자 20일 이평선, 요 분홍색 선인데 20일 이평선을 나스닥 지수가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8월 초에 이 급락 구간은 완전히 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0일 이평선을 넘어가면서 8월 초의 급락 구간은 다 회복을 했습니다. 자, 20일 이평선의 저항이, 자, 만약에 급락을 주고 나서 대반등에서 20일 이평선의 저항이 될 경우에는 이 대반등은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대반등 후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0일 이평선을 일단 넘어갔다는 소리는 뭐냐면 일단 단순한 기술적 반등은 아니라는 소리죠. 그리고 아울러서 20일 이평선을 넘어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한 달짜리 반등이다. 그러니까 거래일수로는 20거래일짜리 반등이다. 이 소리예요. 요게 이제 20일 이평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은 며칠짜리 반등이 아니고 한 달짜리 반등, 거래일 수로는 20거래일짜리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를 갖다 놓고 한번 볼까요? 나스닥 지수가 며칠 올라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로 올라갔죠. 아직 절반 정도 올라갔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계속 뭐 올라간다는 소리보다는요, 뭐 20거래일까지 올라간다는 소리보다는, 자, 올라가서 뭐 추가로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눌리더라도 5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또 이렇게 버텨주고, 뭐 이러면서 20거래일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0거래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정권, 반등 및 안정권의 어떤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하향할 때까지는, 즉 5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우하향으로 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는 반등 영역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로 와서 놓고 볼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국내 증시로 와서 놓고 볼 때도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 영향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반도체를 주도로 해가지고 20일 이평선 위로 모두 반등하는, 반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뭐 미국 증시를 추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한 달짜리 20거래일짜리 반등의 영역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역시 5일 이평선을 하향해서 꺾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 영역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만 여기에서 시장별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별로 지수와 5일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이격,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5일 이평선하고 조금 이격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셔도 5일 이평선하고
주가하고 이격이 좀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5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 조절을 거치면서 주가가 좀 쉬어가면은 코스피 지수도 같이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같이 이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이격이 코스피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격이. 아울러서 22동 평균선과 60일 이동 평균선과의 어떤 이격, 이 범위권이 있죠. 코스피보다는 커요. 그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 사이 범위가 21선과 61선 사이 범위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수가 이렇게 뭐 눌리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반등을 주도했던 반도체가 좀 쉬어간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바이오가 이제 뭐 반등하면서 그 역할을 대체해 주거나 이러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이러한 상황이 코스닥에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예상을 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5일 이평선을 하향해서 좀 꺾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다시 여전히 경기 침체, 또 미국과 일본의 정세 변화, 또 중동의 어떤 불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뭐 꿰어 맞출 만한 이런 이슈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또 다시 5일 이평선을 꺾는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는 좀 주의를 하고 지지를 하는 선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해서 20거래일 짜리는 좀 반등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5일 이평선 지지에서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일 이평선을 하향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5일 이평선을 하향한 다음에는 자, A타입을 보시면은 5일 이평선을 깨더라도 곧바로 다시 또 회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그러니까 반등 후 5일 이평선을 깨더라도 다시 곧바로 단기적으로 회복을 해주는 경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를 치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타입은 이거는 급락 구간을 극복하면서 완전히 장이 돌아서는 반전의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반등 후에 5일 이평선을 꺾은 다음에 이게 대반등이 다시 제한적이면서 다시 또 내려가 버리는 패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반등 후 다시 되밀리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5일 이평선을 깨고 나서는 다시 5일 이평선을 단기적으로 곧바로 회복을 해주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러한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염두를 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또 하나 잡아 보실 수가 있냐면 요 갭을 기준으로 볼게요. 자, 여기요. 첫 번째 갭의 상단입니다. 여기를 지지하면 자, 요 두 번째 요 갭의 상단이죠. 요 두 번째 갭의 상단입니다. 자, 여기를 지지하면 첫 번째 갭의 요 상단 여기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여기를 깨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여지는 있다. 뭐 갭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이와 같은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요 아래 초록색 선을 지지한다면 위에 초록색 선까지 요 첫 번째 갭의 상단이죠. 여기까지 올라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요 각각의 요 부분에 오죠. 여기는 저항될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코스피 지수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더 올라오더라도 여기에서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일단 염두를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기준도 한번 지지와 저항의 어떤 기준을 갖고도 코스피하고 삼성전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다음 주 대응에 좀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